안녕하세요. 증권 부분 발표를 맡은 윤재성 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는 보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증권사 수익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증권사 순이익은 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한국투자증권의 대규모 배당금 수익과 같은 일회성 이익분을 제외한 순이익 규모인 3조 원 대비로는 개선된 수준인데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탁 수수료 수익이 11% 정도 늘어나면서 전체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고,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수익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자기자본 규모별로는 증권사 간 실적 개선폭이 상이합니다. 우선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국내 27개 증권사를 보시는 바와 같이 종투사 9개사와 그리고 이번 발표의 주요 대상인 비종투사 18개사로 구분을 하였고, 비종투사는 다시 자기자본 1에서 4조 원인 대형사 9개사와 자기자본 1조 원 미만의 중소형사 9개사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24년 상반기 종투사의 순이익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데 반해 대형사의 경우에는 30% 감소를 하였고, 중소형사는 4% 증가에 그치면서 비종투사는 부진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곳의 비종투사가 2분기 중 분기 적자를 시현하였고, 이 중 3곳은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실적 개선 속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우선 수수료 수익 회복 여부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종투사의 경우에는 수탁과 IB 수수료 수익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수료 수익이 10% 늘어나 비종투사 대비 개선폭이 컸습니다. 반면 대형사나 중소형사의 경우 수수료 수익이 각각 4% 그리고 9% 감소하였는데요. IB 부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금융 위축으로 IB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아울러 대손 비용도 증권사 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3년부터 지속된 대손 비용 부담이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투사의 경우 작년 말에 쌓았던 이 충당금의 일부 환입이 나타나면서 상반기 대손 비용 부담은 경감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형사의 경우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대손 비용이 더욱 늘어나면서 중소형사 대비 오히려 큰 폭의 실적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에서 실시했던 1차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가 적립한 PF 대손 충당금 및 대손 준비금은 모두 3.4조 원입니다. 이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사가 지난 4월에 추정한 충당금 적립 시나리오 중 낙관적과 중립적 시나리오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증권업 PF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비교적 질서 있는 부실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과 관련하여 비종투사가 고위험 부동산 PF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종투사 대비 비종투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종투사의 추가 PF 손실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적립계획 추진 과정에서 충당금 적립분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인가입니다. 적립계획이 적용되는 비종투사의 유의 및 부실 우려 분류 사업장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대형사 1.2조 원, 중소형사 0.4조 원, 모두 1.7조 원입니다. 이 중 충당금 적립률이 100% 미만인 사업장은 대형사 0.6조 원, 중소형사 0.3조 원, 합하여 모두 1조 원이 되겠고요. 이 가운데 대부분인 0.9조 원이 이 브릿지론과 본 PF 중우순위로 구성된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평균 충당금 적립률이 35%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경공매와 같은 적립계획 추진 과정에서 충당금 적립분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평가 대상 외에 나머지 21.9조 원의 사업장에서 신규로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추가될 신규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위험 익스포저가 많은 일부 비종투사를 중심으로 추가 손실 위험이 존재하여 향후 정리계획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앞선 비종투사의 PF 대손비용 추가 가능성에 더해 최근 비종투사 신용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익 창출력 저하추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짙은 남색선 중소형사는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뒤늦게 고위험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PF 매입 확약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반면에 종투사의 경우 해당 기간에 상대적으로 규모를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중우순이나 브릿지론 비중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도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대형사, 중소형사 등 비종투사가 높은 모습입니다. 그 결과 최근 부동산 PF 환경저하의 부정적 여파는 비종투사, 특히 이 중소형사일수록 더욱 크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중소형사의 실적은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점선은 대규모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21년을 정점으로 꾸준하게 하락 추세입니다. 우측 그래프처럼 22년 전체 수수료 수익 중 45% 내외를 차지한 부동산 금융 비중은 23년에 25%로 급감하였고 대손 비용도 발생하면서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4년 상반기에 다올투자증권의 등급 전망과 SK증권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통해 중소형사의 실적 저하를 반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형사도 앞서 중소형사와 유사한 수익성 저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이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점선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대비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부동산 금융 위축으로 IB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열 지원으로 유상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우측 그래프 남색선에서 보시다시피 자본 확충이 아주 가파르게 크게 이루어졌고 또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를 다소 이른 시점부터 개시하면서 최근 수수료 수익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중소형사와의 차이점입니다. 부동산 금융 확장이 컸던 곳일수록 또 해당 부문의 비중이 높았던 곳일수록 실적 저하가 큰 모습입니다. 여기 짙은 남색선으로 표기된 IB 수수료 수익 감소폭이 큰 증권사일수록 수수료 수익 저하폭도 크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계열 지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 저하 지속은 안 그래도 여리한 자본 완충력의 추가적인 부담입니다. 대형사 중에서는 일부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크게 감소했는데 등급 수준에 걸맞는 수익 창출력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프의 남색 고정이하 자산 비율은 상승하고 하늘색 충당금 적립률은 하락하는 등 비종투사의 자산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충당금 적립률이 낮고 고위험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은 곳은 추가적인 PF 대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과거 대비 높아진 금리 수준과 부동산 PF 경기 저하, 규제 강화로 인해 비종투사의 부동산 금융 부문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종투사 위주의 우량 사업장 중심 부동산 금융 환경은 최근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는 반면에 비종투사의 주요 영역이었던 고위험 PF 중심의 부동산 금융 위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종투사는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WM이나 정통 IB 부문의 인력 확충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 다변화 환경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통 IB 부문에서 ECM의 경우 종투사가 이미 공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소형 IPO 딜이나 유상증자, 메자닌 발행 등과 같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비종투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DCM의 경우 ECM에 비해선 확대 여지가 크지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수수료율이 종투사 대비 낮고 수수료율의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수익폭 개선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매매 부문도 기존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던 종투사가 국내외 주식 거래량의 80% 내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해외 주식 수수료율은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주식 대비 두세 배 높은 수준인데요. 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해외 주식 거래의 수혜는 대부분 종투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종투사 대비 저렴한 수수료율을 무기로 사용하면서 후발주자가 격차를 쉽게 좁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와 또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 등 자산관리 부문의 확장에 유리한 환경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수익 구조에서 이 자산관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요. 국내 증권사는 아직까지 자산관리 부문이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로 작고 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 불안전 판매 이슈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부동산 금융 부문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비종투사의 경우 영업점이 적거나 계열 운용사가 열의하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경우가 많아 자산관리 부문의 확대가 종투사 대비 여의치 않은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모니터링 대상과 향후 신용평가 계획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고 한국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증권업 실적을 견인하기보다는 여기 푸른색 실적 개선 영역에서 보시듯이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이렇게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 증권업 실적이 개선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거 대비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증권사 실적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 선정입니다. 자기자본 1조 원 미만의 중소형사는 실적과 자본 완충력 저하 여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기자본 1, 4조 원의 대형사 중에서는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고 또 수익성이 저하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브릿지론과 중우순위 본 PF로 구성된 고위험 부동산 익스포저가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27개 증권사 평균을 상회하는 대형사 중 23년과 24년 상반기 평균 ROA가 0.5%를 밑도는 곳은 BNK, IM, 한화, 현대차입니다. 또 다른 선정 기준으로는 2020년에서 2022년 부동산 금융 호황기에 등급이 상향 조정된 대형사 6곳 중 당시 수익 창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등급 상향 대형사가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BNK, IBK, 한화, 현대차의 경우 회복 수준이 당시 수수료 수익의 70% 내외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신용평가 계획입니다. 비종투사의 부동산 금융 부문은 당분간 위축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전체 중소형사와 함께 자기자본 1에서 4조 원 대형사 중에선 BNK 한화, BNK, IBK, IM, 한화, 현대차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대응이 없는 가운데 수익 창출력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업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어 신용도 하향 압력이 점차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부동산 금융 호황기에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던 증권사는 그에 걸맞는 수익 창출력을 보여주어야 현재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 등급은 수익성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이 되고 특히 자본 안축력이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된 점은 대형사의 신용도를 지지하는 요인입니다. 추가 유상증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 등 계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하반기 부동산 PF 관리 진행 상황과 이에 따른 대손 비용 확대 여부, 비종투사의 수익 창출력 회복 수준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